그래서 이중인격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고쳐주시면 어떨까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엄영수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그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셨으면 이중인격적 행태로 좀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행정실하고 해서 속기과하고 해서 이중인격적 행태로 말을 고칠까 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갖고 의사진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이게 실익은 없습니다. 우리 내가 오히려 엄영수 의원한테 오히려 그런 내가 중지한 대로 그렇게 하죠. 이 문제 갖고 자꾸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포항북구의 김정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원은요, 이 국감장에서 했던 모든 발언이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책임은 의원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중인격자라고 하든 이중인격적 행태라고 하든 엄영수 의원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저는 그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그 의원의 한 발언까지 문제시 삼으면서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참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의원이든지 그 발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기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방위에서도 다른 그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까지만 의사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중재를 내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수용되기를 최소한 바랍니다. 근데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딴지를 건다는 표현 또한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딴지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정당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과방위 예를 드시는데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한테 적폐위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걸 적폐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설령 기관 증인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같은 논리에서 저분들이 지금 제일 지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중인격자라고 뭔가 이게 무슨 우리가 주장을 할지라도 그게 증빙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의 주장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증인 입장에서는 이건 인격 모독이라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딴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자, 엄영수 의원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다면은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인정하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현재 여당들이 야당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고 다 적폐 세력이라고 합니다. 다 모두를 일컬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잡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제 발언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그만. 저기 엄영수 의원께 내가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만약 자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냥 적 행태로 고쳐주시는데 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기과와 행정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루 표현이 되어 있으면 적 행태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외교안보실장께서 아무래도 내일 중요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조금 긴급하게 전화 걸 용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뜨시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야 간사 간에 주주리 때까지는 좀 자리를 지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용무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또 국정감사니만큼 주질의 때 주로 의원님들은 외교안보실장께 질의할 게 있으면 주질의 때 활용을 해주시고 주질의 끝나면 원칙적으로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민주당의 이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민주당 이훈입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예. 저희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가지고는, 예,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납으로 됐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서 관련자들은 구속됐고요. 이 돈은 본인이 전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금고에 넣어 관리했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진술까지 나왔고 이게 기존의 청와대 특수활동비하고 사용 영역이나 내용이나 성격이 좀 다르죠? 실장님. 그 40억은? 예, 그 관계자의 진술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돈 절단 방식도 보면 뭐 이거 007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은밀하게 이 뭐 정상적인 행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고 이것만 아니고 이제 국정원은 당시 정무수석 하셨던 분들한테 매달 500만 원씩 용돈도 아니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고리 3인방 역시도 이 40억 외에도 매달 따로 1,000만 원씩 받은 것도 돼 있고 하필이면 요 시기에 이 양반들이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정상적인 집행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대로라면 그건 뭐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고 지난 총선 당시 보면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진행하면서 그 대금 5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지불한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당내 경선 앞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무수석실 업무 내용으로 보십니까? 혹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제가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돈도 국정원에서 지불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죠? 좀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후에 그런 점들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요 시기에 검찰은 여론조사를 시행한 시기에 있었던 현기환 수석, 그 다음에 대금 5억 원 지불이 이루어진 8월경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본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찰에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처음에 저희 김대중 정부 시절 안 그래도 국정원에서 이게 청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서 들고 온 적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손을 못 대게 하셨고요. 그 관련해서. 근데 제 기억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청와대가 사용할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 예산 배정해가지고, 이제 국정원, 비목이나 모든 것은 국정원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사용자는 청와대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을 은폐해서 국정원에다 사용하는 것, 국정원에다 예산을 잡아놓은 것처럼 가져왔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아무도 감사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하는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듯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실제로 최소한 이렇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전체 국정원 포함한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사용되는지는 한 번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국회와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특별한 활동 영역이 있다는 점은 저 동의합니다. 과정에서 고려가 예. 됐으면 합니다. 특별 활동 내용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의 사용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었으면 제대로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될 네.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보실장님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1차장님 계시죠? 안보실장. 예, 좀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흥진호 관련해서 일단 이게 이제 무선 설비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끌 경우에 도저히 체크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 선장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고 일본 그러니까 이 흥진호 선장의 과거 전력뿐만 아니고 이 비슷한 사례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어획량이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북한 수역을 들어가거나 일본 수역을 들어가거나 러시아 수역을 들어가는 그 허가받지 않고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뭐 통계가 이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 제가 사실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발생해서 사실은 거의 4, 5일 동안 이 친구들 이제 찾는다고 다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사실은 북한 해역이나 다른 수역에 갔을 가능성, 의도적으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수역에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혹시? 이 중간에. 네, 그 해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관리센터에서 전환 가능성과 납포의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다만 저희 이기관리센터는 아시다시피 실시간대로 북한 정보가 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혀 그런 그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그 동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난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좀 상황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어때 마이크를 넣어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보충진에서 까지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궁금하고 이제 아쉬운 대목이에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상황을 실시간 과방위에서도 다른 그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까지만 의사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중재를 내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수용되기를 최소한 바랍니다. 근데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딴지를 건다는 표현 또한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딴지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정당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과방위 예를 드시는데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한테 적폐위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걸 적폐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설령 기관 증인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같은 논리에서 저분들이 지금 제일조사 나온 것도 아니고 이중인격자라고 뭔가 이게 무슨 우리가 주장을 할지라도 그게 증빙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의 주장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증인 입장에서는 이건 인격 모독이라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딴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중 인격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고쳐주시면 어떨까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엄영수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그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셨으면 이중 인격적 행태로 좀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행정실하고 해서 속기과하고 해서 이중 인격적 행태로 말을 고칠까 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갖고 의사진행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이게 실익은 없습니다. 우리 내가 오히려 엄영수 의원한테 오히려 그런 내가 중재한 대로 그렇게 하지. 이 문제 갖고 자꾸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원은요,
국감장에서 했던 모든 발언이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책임은 의원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중인격자라고 하든 이중인격적 행태라고 하든 엄영수 의원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저는 그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그 의원의 한 발언까지 문제시 삼으면서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참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의원이든지 그 발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기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 자, 우리 박홍근 의원님 엄영수 의원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다면은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인정하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현재 여당들이 야당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고 다 적폐 세력이라고 합니다. 다 모두를 일컬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잡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제 발언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그만. 저기, 엄영수 의원께 내가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만약 잘하는 표현을 썼으면 그냥 적 행태로 고쳐주시는데, 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기과와 행정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루 표현이 되어 있으면, 적 행태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외교안보실장께서 아무래도 내일 중요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조금 긴급하게 전화 걸 용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뜨시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야 간사 간에 주주리 때까지는 좀 자리를 지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용무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또 국정감사니만큼 주질의 때 주로 의원님들은 외교안보실장께 질의할 게 있으면 주질의 때 활용을 해주시고 주질의 끝나면 원칙적으로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민주당의 이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민주당 이훈입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예. 저희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가지고는, 예,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납으로 됐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서 관련자들은 구속됐고요. 이 돈은 본인이 전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금고에 넣어 관리했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진술까지 나왔고 이게 기존의 청와대 특수활동비하고 사용 영역이나 내용이나 성격이 좀 다르죠? 실장님. 그 40억은? 예, 그 관계자의 진술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돈 절단 방식도 보면 뭐 이거 007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은밀하게 이 뭐 정상적인 행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고 이것만 아니고 이제 국정원은 당시 정무수석 하셨던 분들한테 매달 500만 원씩 용돈도 아니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고리 3인방 역시도 이 40억 외에도 매달 따로 1,000만 원씩 받은 것도 돼 있고 하필이면 요 시기에 이 양반들이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정상적인 집행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대로라면 그건 뭐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고 지난 총선 당시 보면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진행하면서 그 대금 5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지불한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당내 경선 앞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무수석실 업무 내용으로 보십니까?